로즈는 1995년 5월 17일 두 명의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로즈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문협착증으로 거의 죽을 뻔했었죠. 결국 태어난 지 45일 만에 그녀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로즈는 발레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무용수가 되려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후 순탄하게 자란 로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때 그녀는 범죄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로즈는 마리아노 갈베스 대학 법학과에 입학해 범죄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2017년 8월 로즈는 오빠의 25번째 생일을 맞아 오토바이를 선물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오토바이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근무 중이던 판매원은 당시 20세의 라파엘이었습니다. 로즈와 어머니는 그날 오토바이를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라파엘에게 전화번호를 남기고 그의 명함을 챙긴 후 그렇게 매장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파엘은 로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오토바이에 대해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즈도 라파엘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게 됩니다. 데이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결국 로즈와 라파엘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하고 싶었지만 양측 부모님들은 그들이 서두르는 것에 반대했었죠. 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만난 지 불과 몇 달 만인 2017년 12월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로즈에게 끔찍한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로즈는 임신했고 아직 대학 학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가지 못했고 2018년 12월 말 로즈의 아버지인 바이런은 라파엘이 딸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이런이 사위에게 왜 그랬냐고 묻자 라파엘은 그 부분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3월 부부의 딸이 태어났는데 이 시기 라파엘은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라파엘은 다른 직장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죠. 결국 부부는 재정 상황 때문에 라파엘의 본가로 이사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후 로즈의 어머니인 에이다는 딸을 만나기 위해 사돈댁으로 향했고 그때 그녀는 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라파엘의 집안은 매우 가난한 상태였으며 부부는 거리에서 살지 않았을 뿐 노숙자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습니다. 라파엘의 부모님은 며느리인 로즈에게 하루에 한 끼만 주었고 그래서 로즈는 바짝 말라있던 상태였습니다. 또한 라파엘의 남동생도 로즈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로즈를 모욕하고 무력까지 행사했었죠. 그는 종종 로즈에게 젖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라파엘은 동생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이다는 로즈에게 즉시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설득했고 로즈는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파엘은 여러 차례 장인 장모님 집을 찾아가 로즈와 함께 살고 싶다며 간청하고 또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로즈는 이때 두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선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아이의 양육을 위해 취직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라파엘은 그 조건에 흔쾌히 동의했었죠. 라파엘이 취직하고 부부가 함께 살 임대주택을 계약한 후 로즈는 다시 라파엘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 로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죠. 2020년 8월 로즈는 마침내 대학을 졸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검찰청 산하 믹스코에 위치한 아동범죄 전문 수사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부의 재정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고 라파엘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보기에만 라파엘이 변한 것처럼 보였을 뿐 사실 그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파엘은 매우 게을러 거의 일하지 않았으며 로즈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 최소한의 일만 이어가고 있었죠. 라파엘은 로즈가 가족을 위해 번 돈을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데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라파엘은 로즈를 끊임없이 통제하고 병적인 질투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즈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심지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 먹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로즈가 걸어서 출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라파엘은 허락하지 않았고 매일 로즈를 직장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또한 로즈의 휴대폰을 매일 뒤져 그녀의 통화 내용 및 메시지 기록을 확인했었고 SNS 계정을 만드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라파엘은 자신의 행동이 정상이라며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이웃들은 끊임없이 로즈의 비명 소리를 들었었고 종종 로즈의 얼굴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기도 했었죠. 사실 로즈는 자신의 딸을 데리고 여러 차례 친정으로 도망쳤지만 그때마다 라파엘이 찾아와 빌고 빌어서 로즈는 라파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곤 했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로즈는 라파엘에게 또다시 구타당한 후 친정으로 돌아갔고 로즈가 도착했을 때 손이 부러져서 제대로 주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오빠가 대신 주차해야 했었죠. 약 일주일 후인 12월 17일 라파엘은 또다시 찾아와 변화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다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로즈의 부모님은 이제 라파엘을 믿지 않았지만 불행히도 로즈는 다시 한번 그를 믿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라파엘의 말은 거짓이었고 이번에도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여전히 라파엘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로즈의 월급을 훔쳐 친구들과 함께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8일 로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에게 분유 한 병도 살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딸에게 내일 집으로 오라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로즈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는 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유가 필요하다는 딸은 찾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어머니는 걱정하기 시작했죠. 오후 10시경 마침내 로즈에게 답장이 왔지만 어머니는 그 문자 메시지가 로즈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즈의 오빠 역시 그 문자를 보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죠. 평소 로즈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는데 하트 이모티콘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인 1월 20일 로즈의 어머니는 딸이 걱정되어 딸의 근무지로 향했는데 놀랍게도 로즈는 결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라파엘은 로즈의 어머니가 찾아오기도 전에 이미 아내의 직장을 찾아 그녀가 실종되었다며 다녀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딸의 직장을 나온 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딸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죠. 즉시 경찰은 로즈의 실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로즈의 배경을 조사해보니 로즈에게 적이 있었다면 남편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이었고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으며 로즈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도 라파엘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라파엘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라파엘은 아내의 실종에 대해 전혀 연루되지 않았으며 자신도 아내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고 주장했죠. 그가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 다른 경찰관들은 수색과 탐문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찾은 로즈의 마지막 모습은 직장 앞 CCTV 영상이었습니다. 1월 19일 오후 3시 34분 라파엘은 로즈를 직장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로즈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오후 4시 7분 로즈는 사무실에서 나와 라파엘을 기다렸고 4시 15분 로즈는 남편이 몰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후 4시 54분 부부의 차량은 부부의 집 근처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경찰이 발견한 로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탐문에 나섰는데 부부의 이웃 주민들은 라파엘이 끊임없이 로즈에게 소리 질렀고 그가 무력도 행사했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로즈가 살해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인근 숲과 배수로 등에서 샅샅이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1월 22일 하수구가 막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지역 공무원들은 그 하수구로 향했습니다. 그 하수구 뚜껑을 걷어내자 비닐에 쌓여 있는 검은색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불에 탄 시신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심한 화상과 부패로 인해 처음 경찰관들은 시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하수구는 로즈의 근무지와 그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그 시신이 로즈일 것이라고 추측했고 로즈의 부모님에게 확인을 요청했는데 로즈의 어머니는 그 시신을 보고 자신의 딸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로즈가 발견된 곳은 CCTV가 없었고
가로등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목격자 또한 없었습니다. 로즈의 신체 80%가 3도 화상을 입었고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들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로즈의 지인들과 가족들 모두 라파엘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경찰 역시 라파엘을 용의자로 보았기 때문에 즉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라파엘의 집을 수색하게 됩니다. 경찰은 벽에서 혈흔을 발견했고 바닥에서는 그을린 살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부부의 차도 조사했는데 트렁크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라파엘은 최근 매트리스를 구입했는데 그 매트리스 포장 비닐이 로즈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비닐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발견 당시 로즈는 밧줄에도 묶여 있었는데 동일한 밧줄이 부부의 집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들이 라파엘이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죠. 1월 23일 라파엘은 로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만행은 과테말라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고 1월 31일 수백 명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정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라파엘은 증거 앞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 1월 19일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 주었으며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와 다툼이 있었고 아내가 홧김에 결국 집을 나갔는데 이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의 입에서 자백을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 사건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1월 19일 밤 두 사람은 다투고 말았는데 결국 라파엘은 또다시 아내에게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때 이웃들은 로즈의 비명소리를 녹음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 중 누구도 신고하거나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마도 로즈는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어 라파엘은 교살로 로즈의 숨을 끊었고 그런 다음 그는 로즈를 뒷마당으로 끌고 가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라파엘은 로즈의 뼈만 남기고 싶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연기와 악취가 났었기 때문에 이웃들이 알아차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웃들이 신고하기 전에 서둘러 불을 껐습니다. 이어 그는 매트리스 포장 비닐에 로즈를 감싼 후 차량 트렁크에 실었고 정처 없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라파엘은 돌아다니며 시신을 유기할 곳을 찾기 시작했는데 마침 로즈의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수구를 발견합니다. 그곳엔 가로등도 없고 CCTV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라파엘이 그곳을 선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라파엘은 자신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로즈의 직장까지 찾아가 그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은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 번 지연되었고 심지어 변호사는 라파엘이 전염병에 감염되었다며 재판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라파엘이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면서 재판 전 라파엘의 구금을 가택연금으로 바꾸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7월 26일 마침내 재판이 시작되었고 재판 중 라파엘과 유가족이 서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칸막이가 설치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었고 두 가지 세부 정보가 더 제출되었습니다. 로즈가 사망한 후에도 누군가 그녀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녀의 부모님을 포함해 일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경찰이 라파엘의 휴대폰 위치와 로즈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해보니 두 휴대폰 신호 모두 정확히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라파엘이 체포되었을 당시 그의 몸에는 상처들이 남아 있었는데 아마도 로즈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생긴 상처들로 보았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까지 라파엘은 사죄하는 대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이웃들이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증거들은 그를 가리키고 있었죠. 2022년 10월 11일 라파엘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이러한 판결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로즈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했고 교육부가 로즈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1월 4일 라파엘은 자신의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 직전 그의 변호사는 사임했습니다. 2023년 2월 10일 로즈를 기리는 기념비가 공개되었고 4월 10일 라파엘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로즈의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했을 당시 3살이었고 현재는 로즈의 부모님이 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손녀를 키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었다고 합니다.